이데올로기 종말이 온다. 권영세, 강대군, 신나무, 정원시. 대한민국 자유수호연대. 시민 15,000명 중에 5,000명이 굶어 죽었다. 이 끔찍한 참변이 진리를 수호하겠다고 자해한 것이라면 믿을 수 있겠는가? 네덜란드 독립전쟁 당시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은 카톨릭스를 외치며 1,100명을 사형시키는 등 개신교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전쟁 비용을 마련하려고 가중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네덜란드의 도시들은 압제에 대응하여 싸우지만 1572년부터 시작된 스페인군의 정복으로 메일렌, 지트펜, 나르텐, 하르렘 등 주요 도시들은 차례로 무너져 갔습니다. 2년 후인 1574년 스페인군은 마지막으로 남은 나이텐시를 포위한 가운데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식량이 고갈되어 무서운 기아가 찾아와서 시민의 3분의 1이 굶어 죽고 맙니다. 네덜란드 원군의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비밀 결사단을 보내 삶의 터전을 바닷물로부터 지키는 제방까지 무너뜨리면서 싸우고 마침내 승리하여 독립을 이룹니다. 이로써 네덜란드는 신앙의 자유와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엄청난 희생 위에 세워진 네덜란드의 자유민주주의를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돌아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한미동맹 폐기, 원전 폐기, 소득주도 성장, 안보 해체, 4대 강보 해체 등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존립마저 위협하는 폭거가 계속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나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하여 어떤 기독교 지성주의자는 기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인권, 정의, 평화로 국한되어 있으며 애국심을 비난할 수 없으나 애국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논리에 따라 네덜란드 성도들은 정치에 입하지 말고 압제자에게 순종하고 독립전쟁도 하지 말아야 했을까요? 인권, 정의, 평화 영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절대 영역인가? 공산주의 프랑스 대혁명 등 인류 역사의 자유와 개인 창의성을 억압하고 엄청난 수의 무고한 피를 흘린 사건들로 인간의 이성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인권, 정의, 평화 등을 명분으로 내걸었습니다. 명분이 옳았으나 그 엄청난 폭력이 정당한 것인가? 성경의 역사는 문화와 정치가 없는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반영된 문화가 정치가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치체계에 입각한 정치체계를 완성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해방, 동성애 등 하나님의 가치체제가 어긋난 것이 도입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개인을 존중하고 건전한 가족 제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가치체계 문화를 완성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체계로 수립된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지키기 위한 애국은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반면에 유물론 공산국가와 같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나라에 대한 애국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기독교와 같은 신념체계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책을 써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필자들은 비록 모두 신학, 철학, 역사의 전문학자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려던 거짓된 이데올로기를 폭로해야 합니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신학, 철학, 역사의 전문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나설 것을 기대합니다. 제1장 서론 위기의 자유 대한민국 2021년 3월 21일 오전 6시 36분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은 우리 군 당국의 발표가 아닌 미국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을 노예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고 대한민국을 말살하려고 6.25 남침을 도모한 침략자입니다. 더욱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하여도 정부 당국과 언론은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행동해 왔는데 이번에는 미국 언론이 보도할 때까지 발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중앙일보 사설 북한 미사일 도발 위심 보고 알아야 하나. 대한민국은 세계 강국의 4대 강국의 세력이 마주치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한반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존재하는 국가는 안보와 외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4대 강국이 모두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대적인 위적 요인이 되면 존립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보가 불안하다면 경제도 발전할 수 없고 국민의 자유도 누릴 수 없게 되는데 국가의 생존이 최우선의 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떠나고 투자도 희소할 것이므로 경제는 현상주의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번영을 유지하고 자유민주제도 아래서 자유를 만끽하려면 4대 강국 중에서 우호적 국가를 만드는 것이 외교의 필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이므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호적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공산국가 소련 당시 김일성을 최고 권력자로 선택하여 공산 독재 정권을 북한에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동포들은 3대 세속 권력자로부터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1950년 김일성이 자유 대한민국을 남침하여 6.25 동란을 일으키도록 소련과 중국이 도왔습니다.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6.25 공산 남침을 유엔은 침략으로 규정하였고 유엔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을 도움으로써 전세가 역전되어 북한 정권이 불법 점유한 지역을 대부분 수복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 눈앞에 오게 되었으나 중국군이 개입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침략자 중국은 지금도 6.25 동란을 대한민국과 미국의 침략인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화 야욕과 영토 욕심 때문에 우호 세력이 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우호 세력이 될 수 있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일본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우리의 우호 세력으로 적합합니다. 한미동맹은 이런 사항을 고려한 최적의 선택이며 6.25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의 오랜 기간 평화가 유지되는 요인입니다.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나머지 3대 강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중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없고 함부로 도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미동맹으로 인하여 일본도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우호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각오를 세우면서 중국의 북경대학에서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국군 중국몽에 함께할 것이라는 역설하여 중국에 대한 자기 비하와 사대가 넘쳐 흘렀습니다. 마치 한미동맹을 2017년 12월 8일 중앙일보 한국은 작은 나라 누가 연설문을 썼나 2021년 4월 12일 한국경제 중 관련단체 미 침략성 강조하며 한국전쟁은 미국의 침략 마치 한미동맹을 해치하고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신은 한반도 일본을 노리는 미사일을 1200력이 배치해 놓았는데 우리가 안보를 위하여 방어용 사드를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협박도 하고 제재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호심탐탐 자신의 세력을 전 세계로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우호 세력이 될 수 없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진정한 위기는 국민들이 지금의 사태를 위기로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사파와 민주주의 등 이데올로기에 장악된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과 주요 언론이 편파 요소를 퍼뜨렸고 이제 그들의 거짓 이데올로기가 여론의 대세가 되어버린 까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탈원전 등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열혈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은 토착 왜곡이라고 모욕할 정도로 선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조차도 상대방 진영을 토착 왜곡이라고 모욕하는데 상대방 진영을 지지하는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당의 국민을 모욕해도 좋을 만큼 훌륭하다면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경제는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여당의 수준입니다. 그런 여당을 견제하지 못하고 지지율에만 연연하는 것이 야당의 수준입니다. 정치인들은 토착외구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당 정치인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신들이 지지자들에게 토착외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국민을 모독하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2017년 3월 28일 미래의 한국 방어용 사드는 안되고 한겨냥 중핵미사일은 돼. 이 진리와 거짓의 싸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위기는 거짓과 위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명백한 사실인 1948년 8월 15일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된 것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로서 이런 자유민주국가의 기초를 뒤흔드는 거짓에 대항해야 하는데 교회들 중에는 더러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부정하는 일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기독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하여 종북과 공산화되어 지구촌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하면서 경제 파기, 원전 파기, 4대강 보호 해체 등의 이유를 들어 문제는 하야할 것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과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 지성주의자라고 하는 S교수는 시국 선언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정광훈 목사의 과거의 발언을 문제 삼아 수준 낮은 발언이고 부끄럽다면서 기독교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권이라든지 정의라든지 평화라든지 아주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것에 극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6월 5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시국선언문 2019년 6월 14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성명서 2000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염려하는 시국선언문의 본질은 외면하고 과거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논리적 근거가 없는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고전적 정치 전술입니다. 상대방 발언의 본질은 무시하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수준이 높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수준 낮고 부끄러운 사람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장이 아니라 기독교 지성주의자라고 하는 S교수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지적하는 메시지의 본질은 언급하지 않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장으로 발표한 시국선언문에 지적한 중대한 위기 상황을 반박할 수 없으니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인신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과 위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여론이 조작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존립조차 위험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2019년 6월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또한 생명이 신앙의 자유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서 반역이지 예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전문 의료인의 조언도 무시하고 전염병 예방 수칙도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발언하였다.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는 교회들은 전문가의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미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소형 교회들은 존폐의 위기에 있는데 대면 예배를 반역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지성주의자는 사람은 존폐의 위기를 겪는 소형 교회에 대한 관심은 없는 위선자가 분명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노컷뉴스 손봉호. 생명 무시하며 부활절 모이는 건 반역.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아니야. 정치사상인 이데올로기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신념체제,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적인 삶을 살도록 거짓을 퍼뜨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사악한 목적으로 퍼뜨려진 거짓이 이데올로기에 침투하여 거짓으로 오염된 이데올로기를 발생하였습니다. 오염된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부패한 정치 세력이 우리 사회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법, 도덕규범 등 가치체제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의 위기가 온 이유입니다. 예로부터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에 배포한 성교육책에 남녀의 성교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재미있고 신나고 멋진 일이라고 쓰고 동성애 자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에게 성적 방종을 자유로 포장하고 동성애를 사랑에 포함시켜 자체를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거짓 가치관에 반영된 것입니다.
2020년 8월 26일 조선비주 넣으면 재밌거든 초등 성교육책 논란. 권인숙 서구에서 상 받은 책. 그 거짓 가치관은 세계의 실제인 가족, 사랑에 대한 거짓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또한 여가부가 국민 세금으로 성별 갈등을 조성하고 특정 이념 타락한 페미니즘을 국민에게 주입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페미니즘은 여성 해방을 주장하며 결혼제도 등 건전한 가족제도가 거부하는 파괴적인 가치 체제입니다. 이런 거짓된 가치 체계는 아이들 외모 가이드라인을 논란을 빚었던 성평등 방송 제작한 녀석 양성 갈등을 부추기는 김치녀는 혐오 표현이지만 김치남은 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초중고 성평등 지도안 장자연 사건의 증인을 자초한 윤지호 씨를 법적 근거도 없이 지원하는 등 기가 막힌 행동으로 현실에 나타납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 양식을 교정하려면 가치체계를 바로잡아야 하고 가치체계를 교정하려면 그들의 세계관이 이데올로기를 오염시킨 것을 거짓을 척발하여 진리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 체계들은 먼저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구성에 대한 전체 또는 신념의 체계인 세계관을 설명하고 세계관적 특성을 갖는 이데올로기를 비교합니다. 거짓의 신념 체제인 부패한 이데올로기와 영적 전쟁의 필요성도 제시합니다. 그 다음이 세계관의 정치와 문화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성도들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이 자유는 피 흘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덜란드가 시민 15,000명에서 5,000명이 굶어 죽었고 스페인 십자군의 공격으로 메일렌, 지트맨, 나르덴, 하루면 주요 도시 차례를 무너져간 상태에서 2년간 스페인군이 마지막 남은 라이텐시를 또 위한 가운데 맹국을 퍼본 가운데서도 식량이 고갈되어 기아로 3분의 1이 굶어 죽고 많은 상태에서도 네덜란드는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피 흘려서 싸웠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와 개인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국과 16개국의 군사 도움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백선엽 장군의 다부승 전투와 또 홍천 하천 지역의 우리나라 장군들 그 외 64개국의 경제 도움으로 이 나라가 부강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자경화시키려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해서 이념사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결국 이대로 침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안보체제의 교육과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조석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자녀들을 깨우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